자, 이제 마지막 시간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점유권, 소유권 보셨죠? 이제 제한물권 봅니다. 다시 칠판 보세요. 다시 민법인 물권이 8개인데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본권이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죠. 이제 제한물권이 용의물권, 담보물권이 있었습니다. 용의물권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초상권인데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이 내 거, 아까 내 겁니다. 제한물권은 남건, 니 거, 남건데 이걸 타물권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제한물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남 걸 제한하는 다 타인 물건에 상임하는 물건입니다. 그 중에 자, 용의물권은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 딱 땅지자입니다. 땅지자라 여긴 토지에만 나와요. 토지에만.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나온다. 유치권은 동산도 나와요. 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부동산도 유치합니다. 부동산이 들어가니까 시험에 나오고 저당권은 부동산을 하는 거죠. 그중에 일단 지상권 오늘 앞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지상권 합니다. 자, 일단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갑소유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셋 중에 하나를 취득하면 됩니다. 첫째, 대부분은 토지 임대차입니다. 대부분은. 또는 이제 토지 전세권도 할 수 있고 지금 공부하시는 땅지자,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보통 셋 중에 하나인데 실생활에 지상권 들어봤나요? 지상권 들어봤어요? 저는 책 아니면 들어본 적 없거든요. 실생활에 지상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왜 없는가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실생활은 다 토지 임대차죠. 왜 그게 많은가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값과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라 설립 등기 186조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갑소유 토지가 있다면 등기 물구에 이렇게 지상권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해야만 우리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럼 둘 중에 갑이 설정자입니다. 을을 지상권자, 무슨 권자 그래요. 이게 처음에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이거 소유자가 설정자신 되고 우리 타인 부동산에 이런 걸 취득했죠? 이를 지상권자. 이게 전세권이라면 갑이 설정자, 우리 전세권자. 저당권이라면 갑이 설정자, 우리 저당권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소설 쓰지 마시고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279조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 자 359페이지 하단에 지상권이 있습니까? 법조문 279조 있죠? 책의 밑줄. 지상권자가 타인 토지죠. 타물권.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 동그라미 용의물권이에요.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럼 이제 물권은 법정주의라 법에 정해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도 지상권이 무슨 권리인가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용의권마다 이런 게 있거나 없거나 다 다릅니다. 어떤 용의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최장 존속하는 게 있는데 그럼 최단이란 이것은 최소 몇 년 이상의 이 말이에요. 최단. 최장이란 최대 몇 년 이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다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안 외워져요. 엄청 많아서. 그럼 일단 오늘 공부하실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30년, 15년, 5년 그 이상은 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30년 이상 이것 때문에 실생활에 지상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반면 최장 존속기간은 없어요. 몇백 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의 특질입니다. 그럼 280조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책에서 360페이지 보세요. 360페이지 상단에 양거를 본 목적이 있죠. 1번 두 줄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3번 두 줄 체크하세요. 공작물이란 건물이 아닌 거 뭐 벼랑, 다리, 뭐 전신주 이런 거 있죠. 그런 말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다음 파란색 2번 두 줄 체크하세요. 자, 지료가 토지 사용료. 그럼 지상권은 공짜, 무상도 가능해요. 그것을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고 표현합니다. 공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차차 이거 하게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은 무상도 가능하는데 전세권과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에요. 그건 나중에 자동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2번 두 줄 체크 그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 02번 지상권 취득에서 네모 1번 법률행위 동그라미. 그럼 법률행위로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아까 등기 하라 그랬죠. 그래서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네모 2번 법률 규정 동그라미. 1번 상속. 지상권자가 거의 사망하면 상속에 의해서 지상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상속은 법률 규정이라 187조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2번 법정상권 D 나옵니다. 이건 다음 주 할 겁니다. 그 다음 362페이지 네모 3번 지상권 존속기간에서 208주가 있습니까? 아까 지상권은 최단 있다 그랬죠? 그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몇 줄?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 말이 최소 몇 년 이상 하라 이 말입니다. 자, 1호 밑줄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세요. 석조, 석교조, 연화조. 요즘 이런 말 누가 안 씁니다. 이거 1960년에 만든 말이라 옛날 말이라 요즘 누가 이런 말 안 써요. 그 다음 이와 유사한 그 다음부터 밑줄. 자, 견관부터 밑줄. 견관 밑줄.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할 때는 최소 30년 이상이에요. 최소 30년. 자, 2호에서 전호가 몇 호예요? 1호면 전호 이외의 건물 그랬죠. 그럼 전호는 견관 건물이거든요. 그럼 2호에서 전호 이외의 건물이란 견고하지 않은 건물, 뭐 목조 건물, 카페 하려고 목조 건물 지을 수 있죠, 카페. 그래서 견고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할 때는 15년 이상. 3호 건물 이후 공작물. 그러니까 공작물이 건물 아닌 거. 아까 무슨 교랑다리, 뭐 철봉, 전신주, 뭐 광고탑 이런 것들. 이거 소유를 목적할 때는 최소 5년 이상이에요. 이 항에서 전항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 그 약정 무시하고 전항 기간까지 연장한다. 칠판만 보세요. 철근 건물 질 목적인데 15년 약정하면 무조건 30년까지 늘어나요. 목조 건물 질 목적인데 5년 약정하면 무조건 15년까지 늘어나요. 그게 전항기간이 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년 이상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법조문에도 281조가 있나요? 자, 여러분 책에 몇 줄? 일단 칠판 보세요, 칠판. 자, 281조 여기 1항과 2항이 있죠. 두 개 완전히 다릅니다. 자, 1항은 지상물 내 땅이 뭐 할까? 지상물 종류는 정했어요. 철근 건물, 목조 건물 정했는데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때는 아까 본 280조 최단 기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 땅이 뭐 할지 지상물 종류조차 정하지 않았다. 철근 건물인지 목조인지 안 정했어요. 그때는 15년짜리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책에서 확인. 자, 여러분 책이 뭐죠? 1항.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말은 지상물 종류는 정했어요. 기간만 안 정합니다. 그 기간은 전조가 280조 최단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이 뭐 공작물이 지상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 건물이 아까 목조 건물 15년 2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이게 15년짜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 그럼 법조 밑에 1번 최장기 제한 없죠.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2번 7줄 다 체크해요. 연구 가능하다.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2번 설정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했죠? 그럼 양가로 1번 2줄만 체크해요. 아까 280조.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색 3번 계약갱신 있나요? 자,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 양가로 1번 약정갱신 2줄 체크하시고, 양가로 2번 법정갱신은 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차 같은 데 다 전세권에 법정갱신 있거든요. 근데 지상권은 없어요. 그런 게 안 헤어집니다. 안 헤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애호를 할 필요 없습니다. 애호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밑에 세 줄만 체크하시고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애호하지 마세요. 안 헤어지니까. 그 다음 넘기시면 양가로 3번 지상물 매수 조건권 있습니까? 그럼 바로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시고 법조문이 283조가 나옵니다. 자, 7번 보세요. 파란색이 다 토지입니까? 여기 토지 다 토지 빌리는 거라 이 세 가지 다 지금 보시는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다 있어요. 다 세 가지 다. 지금 이제 법조문만 딱 보는 겁니다.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실생활에 제일 많아서 시험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법조문만 보는 겁니다. 자, 갑토지가 있는데 우리 뭐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 임대차, 토지 전세권 다 똑같아요.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 건물을 지었어요.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근데 기간이 끝났네요. 끝났다. 그럼 을은 원칙, 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칙은 돌려줘야 돼요.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합니다. 그럼 철거하기 아깝죠. 그때 을은 우리 지상권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청구권이라서 갑이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는 우리, 자 보세요. 우리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매수해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청구권이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내 건물 사 그러면 갑 동의 필요 없이 무조건 매매가 형성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절할 수 있지만 이건 거절 못하고 무조건 사야 돼요. 이 엄청난 권리가 세 가지 다 있는데 이건 다 강행 규정이에요. 물권법. 그래서 이거 포기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을에게 불리하니까. 그래서 다 강행 규정이고. 이제 법정을 하긴 283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자물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 아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설정자? 시옷 소유자. 보세요. 아까 유치하다 웃더니 아까 유치하다 웃었죠. 그러니까 시옷 소유자. 안 헷갈리잖아요.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소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된다.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요건이 있나요? 기억, 니은 다 체크하세요. 기간이 만료할 때 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 못 내면 못 합니다. 기간 만료됐을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행사 방법은 박스 밑에 두 줄 체크, 3번도 두 줄 체크, 4번 강행 규정 동그라미하고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오른쪽 펴 주세요. 이제 지상권이 어떤 권리인가 공부하는 거면 중에서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죠. 그럼 양가로 1번 물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이랬죠. 밑에 네 줄 체크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자, 7번 보세요. 이제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나왔죠. 그럼 을은 누구랑 지상권 계약했죠? 갑과 있는데 소유자가 설정자 그랬죠. 설정자 시오시오. 죄송합니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물권이라. 따라서 이게 30년이라면 병은 30년 보다 많은 토지를 산 거라 병은 내 땅
돌려주고 나가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0년간 못 쫓겨나요. 30년을 대항할 수 있으니까 달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내질 다 체크했죠? 다음 양가로 2번.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합니다. 30년 있으니까 건물 멸실하면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핵심 판례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다음 양가로 3번. 토지 유지 관리가 있는데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7번 보세요. 자,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이걸 빌려요. 그럼 지상권 취득하거나 전세권 취득하면 얘들은 물권자라 힘이 세니까 이자들이 직접 이 부동산을 직접 유지 수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물권자니까 자기들이 직접 유지 수선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 수선에 드는 돈이 필요비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소유자 갑에게 청구 못해야 돼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필요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시험은 전세권이 더 잘 나와요. 실생활이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전세권 나오고 필요하면 확 바꿔서 해야 돼요. 세워요. 전 피 싫어해요. 다시 저는 피 싫어한다. 외우세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물권자 같이 피 싫어한다. 근데 임차인은 채권자라 힘이 약하거든요. 이때는 임대인이 유지 수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해서 필요비 들었잖아요. 그럼 필요비를 소유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자 X, 채권자 가능. 그래서 전 P를 싫어요. 그래 외우세요. 그럼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두 줄 체크하시고 왼쪽에 써요. 309조. 왼쪽에 몇 조? 309조. 그리고 가로 열고 397페이지 써요. 가로 열고 397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397 가보세요. 자, 397페이지 하단에 네모 2번 전세권 요금에서 법조문 309조 보입니까? 거기 전세권자입니까? 설정자입니까? 그죠? 전세권자 동그라미.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비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이 있죠. 양가로 1번, 2번 6줄 다 체크해요. 그러면 거기 1번 전 P를 싫어한다. 근데 다 3명 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물건 돌려줄 때 소유자 갑에게 가치가 증가한 거라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당연히 이걸 내겠죠. 다시 앞으로 옵니다. 366페이지. 366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2번에서 양괄호 1번. 자, 동그라미 쳐요. 지상권 동그라미, 점유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준용되니까 지상권에 기한 물청과 또 토지를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청 다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5줄 다 체크하고 공부하세요. 다음 양괄호 2번은 뒤에 나오니까 파란색 3번. 자, 상린관계 동그라미 다 체크 3번. 아까 상린관계는 용익권에 준용된다고 오늘 했습니다. 다음 밑에 5번 처분자유 내려오고 그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처분자유. 자, 밑에 282조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 밑줄 하세요. 일단 칠판에서 이제 306조 비교하는 거예요. 칠판 먼저 306조 보는데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306조. 282조 바로 옆에 306조 쓰시고 가로 열고 써요. 400페이지. 가로 열고 400페이지. 그 400페이지 가시면 이 306조 나와요. 자, 400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잠도 깰 겸 왔다 갔다 좋아요.
400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306조 있습니까? 자, 밑줄 하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의 양도가 매매, 양도하거나 담보가 저당권, 담보 저당권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 타인에게 그 다음 빌려주는 거에 다시 빌려주는 거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그라미 여기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 단서에 있어요. 그다음에 설정이 합의 약정이에요. 설정이 둘이 정한 거라 뭐다? 합의 약정. 설정행위로 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원래 양도할 수 있는데 합의로 양도 금지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설정행위로 양도 같은 거 금지할 수 있다. 분명히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그래서 밑에 1번 원칙 두 줄 체크, 2번 예외 두 줄 체크하세요. 이제 앞으로 오세요. 366페이지. 이제 하단에 282조 있습니까? 그럼 칠판 봐보세요. 아까 306조는 분명히 그러나 단서 있어요. 지금 282조 지상권에는 그러나 단서 없죠. 여기는 그러나 단서가 있고 여긴 그러나 단서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고 심이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몇 줄? 자, 282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가 매매,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돼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양도 금지 특약도 무효예요. 그러나가 없으니까 가장 큰 차이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자 보세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무조건 있다. 그러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책으로 오세요. 366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다 체크하세요. 처분지 특약 무효. 절대적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가 없으니까. 지금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 오른쪽 오시면 367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6번 지루 지급 나옵니까? 양괄호 1번 투질 체크. 아까 무상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네, 넘기시면 일단 7번 보세요. 자, 지상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그럼 유상일 때 유상. 그럼 287조 보세요. 지상권자가 몇 년? 2년. 임대차는 나중에 이익이 월세 2달분 이익이. 지상권은 2년. 2년 이상 지료 지급하지 않는데 설정자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곧바로 쫓겨나는 거죠. 몇 년? 2년. 그럼 책으로 오세요. 양가로 4번 지로처럼 효과 동그라미 1번은 몇 년이요? 2년 이상 연체한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죠. 그 밑에 핵심 판례가 있습니까? 개심이 아주 잘 나오는데 자 7번 보세요. 자 갑소유 토지에 우리 지상권 취득했는데 세 번째 우리 갑에게 1년 연체했어요. 네 번째 이 상태에서 네 번째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걸 뭐라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한테 1년 연체했다. 보세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그럼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를 연체한 거예요. 다시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거라 표현합니다. 여기 보세요. 뭘 한다고요?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전이 동그라미 3번, 후가 5번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표현합니다. 이게. 그럼 자 양수인 병이 합산하면 2년이죠. 합산해서 2년이니까 우리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가 팔립니다. 이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합산해서 2년이니까 청구 못합니다.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합산할 수 없다요. 그래서 이렇게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럼 책에서 핵심 판례 보세요. 자, 핵심 판례. 셋째 줄 앞부분에 마침표 다음부터 밑줄 마침표 다음에 지상권자 있어요. 지상권자 지료적 변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 여기평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기한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 양수인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럼 계속 소멸 청구해. 자, 288조가 있는데 자, 제목이 기네요. 제목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 통지 있습니까? 자,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인 때 다음 중간 생략 전조가 287조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 통지한 후 다음 상당한 기간 경과입니다. 즉시 틀려요. 상당한 경감으로 세력이 생긴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갑소유 부동산에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그 밑에 잘 보세요. 1-1 부기 등기 저당권 평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을이평한테 돈 빌리고 이 1번 지상권을 저당 잡은 거예요. 그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갑액이 2년을 연체합니다. 그럼 갑은 이거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병한테 통지해야 돼요. 통지하고 병한테 통지하고 이게 즉시 소멸하면 안 되겠죠. 이게 소멸하면 병은 담보가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 을에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병은 담보가 상실하니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아니면 장기라도 뜯어야지. 장기라도 뜯어다 팔아야 되니까 그 장기 뜯으려면 바느질 꼬매고 자르고 바늘 꼬매야겠죠.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통지하고 상당히 경고하고 지상권 소멸합니다. 즉시 X.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368페이지 질 밑에 동그란 3번이 보세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연체한 때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가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니라 동그라미 쳐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 동그라미 함으로써 그 여력이 생깁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제 4번 지상권 소멸해서 1번 기간 만료하면 소멸하겠죠? 두 줄 체크. 그리고 신법 기피온나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기피온나 말소등기 없이로 이미 다 했어요. 2번 혼동도 이미 다 했죠. 두 줄 체크.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제일 밑에 심화학습에서 담보 지상권이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실판에 보내보세요. 담보 지상권 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을은행에서 나대지라 대출을 좀 10억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은행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나대지라 대출을 많이 했죠? 근데 누가 멋대로 건물 지어버리면 나대지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건물 못 짓게 은행이 지상권도 취득한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땅을 못 빌리니까 갑으로부터. 그럼 은행은 토지 사용할 생각은 없죠. 그냥 누가 못 빌리게 막아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보통 무상으로 한다 그래요. 무상으로 은행에서. 그럼 자, 지상권은 뭐 때문에 필요하죠? 저당권 때문에 필요하죠. 저당권은 여기서 지금 장난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채권이 변제라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럼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필요 없죠. 그럼 그 장난감도 부정해서 소멸합니다. 다음 다시 갑소유 토지 나대지 은행이 다시 10억 빌려주고 저당권과 누가 여기다가 갑액 못 빌려주게 무상 지당권 취득했어요. 이렇게 지금 다 담보 저당권이란 지당권이에요. 그런데 자, 을 허락 없이 누가 멋대로 딱 무단으로 건물 지으네요.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을 허락 없이 병이 무단으로 딱 건물 짓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밑에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이에요. 저당권이 아니라 뭐? 지상권으로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가? 지상권으로. 저당권 아니에요. 그럼 자,
은행은 어차피 무상이라서 임요이익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병이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돈 달라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나 임요상당에 부당이득 둘 다 청구할 수 없어요. 애초에 무상이라 임요이익, 이득이 나올 수 없으니까 돈 달라 못한다. 대신 나대지 가치를 침해했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하는 거지. 애초에 임요이익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게 저당권이 아니에요. 뭘 근거로? 지상권을 근거로. 자, 한번 심화학습 보세요. 담보재산권 밑에 1번 있죠? 1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1번이 이거예요. 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한다. 자, 밑에 3번 네 줄 다 체크해요. 3번에 파란색 글씨 이겁니다. 지상권 근거로 파란색이 돈 달라 못한다요. 다음 페이지. 자, 상단에 4번 있습니까? 자, 잠깐 봐보세요. 이게 아무리 담보를 위한 지상권이지만 이건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그럼 용익물권은 나중에 하겠지만 피담보 채권이 없어요. 여기 담보물권에서만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이고 용익물권은 애초에 피담보 채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피담보 채무 범위를 구하는 소송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4번 밑줄 지상권은 용익물권 동원함 임으로써 피담보 채권이란 게 존재할 수 없고 담보 지상권은 그 아래줄 제일 끝에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한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 확인을 얼마인가 구할 수 없다. 용익물권이니까. 다음 5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5번 둘째 줄 제일 끝에 여기에요. 건물 철거 동그라미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이제 3번에서 돈 달라 못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370페이지. 아까 네모 2번 지상권 소멸 효과가 있습니까? 밑에 파란색 3번 아까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필요비 X. 그래서 다시 중복되는데 양괄호 1번만 네 줄 다 체크하시고 아까 전세권 전 P를 싫어한다 해서 지상권 똑같다 그랬죠? 필요비 X. 근데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상기시키세요. 자, 이 문제까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을은 자 갑토지죠. 항상 소유자의 체크하면 좋습니다. 갑토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갑이 설정자, 을이 지상권자. 옳은 거죠. 1번. 을은 갑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죠. 절대 양도 보장된다죠. 2번. X수지 양수한 자가 병이라면 병은 지상권 존속증이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대항력 있으니까. 3번. 을이 약정한 치료 2년이죠. 2년 연체야 소멸 청구할 수 있죠. 4번.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을 계약갱시 청구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밑에 다 틀렸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80조 최단 존속기간으로 된다 그랬죠. 30년, 15년, 5년 된다 그랬죠. 네, 틀려서 아까 이거 대항력 있다. 여기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약정 지상권에서요. 법률행위. 다음 주부터 특수 지상권 하겠습니다. 자, 3번씩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월달에 양이 좀 늘어나면 커버가 되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